7단은 외권과 우주개발에서 먼저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별자리라는 거는 밤하늘의 별들을 몇 개씩 서로 어떻게 해서 그죠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물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건, 사물이죠 사물, 그 다음에 신화 속의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별자리라고 하는데 현재 하늘에는 한 8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아래 보시면은 황도 즉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12개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북반구에 28개 남반구에 48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별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별자리를 이룬 별들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다르지만 이제 보이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씩 가죠. 그래서 별자리는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이제 한 문제 시험에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계절별 별자리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 9시죠. 반드시 저녁 9시경 어느 하늘인지 알아두셔야 되냐면 남쪽 하늘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변하는 것도 앞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 별자리는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가끔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도 별자리가 바뀌죠. 하루 동안 바뀌는 거는 그렇죠.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봄철 대표 별자리를 볼게요. 봄에는 여러분들이 처녀, 목동 또는 목자라고 하거든요. 사자자리 3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뭐 앞자만 따가지고 봄에는 처묵자, 봄에는 처묵자. 이 표현은 좀 안 좋죠. 그런데 학교에서 대삼각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목동 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 아르크투루스 빨간색으로 다시 할게요. 아르크투루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처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 스피카 그 다음에 사자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 데네볼라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이었을 때 큰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봄철 대표 별자리를 찾으면 되고요. 여름에는 백조자리, 거문고자리, 독수리자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삼각형으로 나오면 백조자리, 그 다음에 이 백조 그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만 가끔 백조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백조자리에서는 뭐 데네브라는 가장 밝은 별, 그 다음에 거문고 자리에서는 베가, 우리가 직녀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에서는 알타이르,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이 3개의 밝은 별이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대표 별자리는 뭐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물고기 자리. 근데 이제 양자리보다도 일부 책에는 물고기 자리가 물고기니까 물병 자리야. 물고기는 물병에 물병 자리. 뭐 요런 게 이제 가을철 대표 별자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페가수스를 중심으로요. 페가수스를 중심으로 여기 뭐 안드로메다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거 외울 때요. 이제 그 외우는 방법들이 가끔 팁이 나오는데요. 가을을 까라고 했을 때 카페한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어차피 계절별 대표 별자리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은 오리온 자리, 뭐 큰 게, 작은 게, 쌍둥이, 그 다음에 황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오리온 자리도 그림으로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오리온 자리는 뭘 보고 찾는 거냐면 이 오리온의 벨트입니다. 이 부분에 벨트에 큰 별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삼태성이라고 부릅니다. 석삼자, 클태자, 별성자 이 삼태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리온 자리고 그 다음에 이건 겨울 대표 별자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쪽 하늘 별자리는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특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이 북쪽 하늘 별자리는 여기 보시면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관측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른 뭐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로 이용된다라고 했죠. 그 4개 별자리가 여기 보시면 뭐 큰 곰자리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북극성,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는 여기 보시면 이제 W자 모양이고요. 오각형 모양의 세페우스 이 4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 하늘 별자리로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관측되는 별자리 4개를 찾아라 그러면 꼭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교재에는요 2가지가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안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별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 별자리 뭐 찾는 순서라든가 그다음 별자리 보기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학교 책에 있으면 시험에는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별의 이제 위치를 찾는 거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 청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이제 그림 보이시죠? 우리가 청구라는 거는 가상적인 가짜 하늘이죠. 무한대의 가짜 하늘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천구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천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그쵸? 천구의 중심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지구의 자전축 있죠. 지구의 자전축을 연장한 곳에 우리가 북극성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을 연결한 즉 지구의 북극에는 쭉 가상적인 쭉 연결했을 때 가상적인 하늘인 청구상에 우리가 여기를 청구의 북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남극은요. 우리가 지구의 남극이 그러니까 지구의 남극이 쭉 연장해 가지고 청구의 남극과 만나는 곳 여기를 우리가 청구의 남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북극하고 청구의 남극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지구의 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의 적도를 청구상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청구의 적도가 나오죠. 이 세 개, 청구의 북극, 여기 볼게요. 청구의 북극, 그 다음에 청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까지요. 이 세 개는 관찰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찰자가 어디에 있을지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일단 조금 지우고 갈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 보이시죠? 관찰자는 근데 어느 위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림에서는 관찰자가 지금 관측자라고 해서 여기 있죠.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관찰자의 머리 위를 쭉 연장해 가지고요. 가상적인 하늘의 천구 있죠. 천구에 만나는 것을 우리가 천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자의 발 아래를 쭉 연장해 가지고 이 청구상의 지점을 천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과 천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선이 연결되죠. 즉 관찰자가 서 있는 지표면을 쭉 청구상으로 연장한 곳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평선이라든가 아니면 천정이라든가 천저는 관찰자의 위치가 바뀌면 바뀌겠죠. 제가 저기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녹색이 잘 보이려나? 그럼 관찰자가 여기 있어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관찰자의 머리 위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천정이고 발끝을 연장한 곳이 그렇죠. 여기가 천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가 서 있는 이 지금 면을 갖다가 쭉 연장한 게 뭐가 될까요? 이런 게 지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의 위치가 바뀌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바뀌고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안 변하냐면 당연히 지구의 북극 안 변하겠죠. 지구의 남극 안 변할 거고 지구의 적도 안 변하겠죠. 즉 그것을 연장한 선들 가상적인 하늘인 천구에 만나는 선들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관찰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는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라는 거.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